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내 땅 아래 지하철이 들어간다면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재미난 사진 하나 넣었죠. 오른쪽에 하키 2마리가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다리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즉, 땅 안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다리가 흔들리더라. 땅 아래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나 봤더니 이렇게 왼쪽 사진과 같이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요것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땅 속에 들어가는 지하철 공사를 한다면 내 땅에도 과연 영향력이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인구가 많이 몰리는 곳에는 나라에서 교통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부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포인트는 투자라는 관점보다는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뉴스로 요약하기. 두 번째, 내 땅 아래 지하철이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 세 번째, 핵심이죠. 지역별로 경기권의 동쪽과 서쪽, 토지의 용도별로 상업지와 주거지, 그리고 국회의사당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등 이런 데 밑에 지하철이 들어가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 기사고요. 내 땅 밑에 지하철 공사 보상은 얼마나 받나라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구간을 가지고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지하철 공사에서 내 땅의 소유권은 땅속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땅속 무한대까지 내 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 뉴스의 핵심 포인트예요. 하지만 지하철 공사로 인해 토지 보상액은 지하철이 지나가는 구간이 깊을수록 보상 규모가 작아지고 지하 40m 밑으로 내려가면 매우 미미하더라.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죠. 대부분의 지하철은 어디 만들어질까요? 이 뉴스 보시는 바와 같이 6차선 도로 아래쪽으로 지하철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쉽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도로가 있고요. 그 밑에는 수도관, 가스관, 인터넷성이 그 사이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아래격에 철도라는 편리한 교통이 들어간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이렇죠. 막대한 토지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물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공사하기 편리하더라. 이게 어디다? 도로더라. 그런데 생각을 해볼 때 도로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꺾여요.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해야만 되는데 철도 90도로 꺾을 수 있을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곡선으로 꺾이는 그 부분에 그 무언가의 토지나 건축물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뉴스에도 나오죠. 90도로 꺾어야 되는 곳이 적지 않다. 남의 땅이나 건물 밑으로 지하철이 들어가는 만큼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만 하는데 보상액은 토지 가격에다가 지하 공간 이용으로 소유주의 토지 이용에 방해되는 이체 이용 저해율 등을 곱해 매긴다. 생각만 해봐도 어렵죠. 무슨 공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 땅 밑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면 그 위에 내 재산권이 들어가 있다라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는 일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식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데 이들은 명목상 권리 주장만 할 뿐 사실상 손에 챙기는 보상금은 쥐꼬리 수준이더라. 국어 사전에 제가 쥐꼬리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해요. 매우 적은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 이러한 말을 쥐꼬리라고 표현하라는데 대체 얼마나 조금 주고 이렇게 내 땅 아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것 무엇라고 부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땅 아래 지하철이 들어가서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것 뭐라고 부르냐면요. 구분지상권이라고 부르고요.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에 정해진 그 공간에 사용을 하는 지상권의 한 가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1984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내용 하나 나옵니다. 도시철도법에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하여 다른 사람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
지하의 깊이, 토지 이용이 방해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고 지하 부분의 보상의 대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 땅 아래 지하철이 들어갈 확률 대략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은 이렇답니다. 상위 50만 명이 개인 소유 토지의 54%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요약하면 이렇죠.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50만 명, 즉 100명 중 1명이 대한민국 사유지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내 핸드폰을 열어서 카카오톡 프로필을 쭉 한번 넘겨서 이 사람은 땅을 좀 갖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땅을 안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통계 자료를 이 뉴스로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핵심이죠.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 50만 명의 사람은 이 토지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토지의 보유 비율은 이들이 더 많이 가져갈 확률이 높더라. 그렇다면 내 땅 아래 지하철이 들어갈 확률 얼마나 될까요? 로또에 가깝더라 라고 정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3가지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역별, 경기 동쪽과 서쪽, 그리고 토지의 용도별, 상업진지, 주거진지에 따라서, 그리고 3번째죠. 특수한 지역, 국회의사당, 한강,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이 들어가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호선입니다. 개통이 2020년에서 2021년도 동쪽 하남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예전 얘기하는 것보다 최근 얘기하는 게 좀 더 재밌겠죠. 그래서 이 부분 살펴봤고요. 하남이란 지역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역사가 만들어져요. 여기 하늘 색깔이 들어가는 권역 내에 지하철이 스탑을 하게 되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철도는 도로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빨간 선이 철도가 깔리는 노선인데 요 위에는 대부분 도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도로로 쭉 타고 가다 보면은 이러한 지역, 이렇게 산을 통과하게 되고요. 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통과하죠.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은 건축물 아래쪽으로 지하철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왼쪽은 도로 밑에 예쁘게 깔고 이 동쪽 바운더리만 유독 그러한 시설들이 몰려져 있나? 기존에 만들어진 도시 밑에 꼭 철도를 넣어야만 했나? 왜 이쪽에는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구도시와 신도시라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랑 같이 계획을 해요. 그래서 도로 밑에 철도망까지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들어가는 반면에 구도시 내에 철도를 넣는 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더욱더 많은 예산도 투하가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이 내 땅 아래로 공사하면 얼마나 받을까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분들 등기소 사이트 접속조차 안 해보셨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진행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만들고요.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그곳 주소 입력하고요. 7,200원 결제하면 끝납니다. 어디든지 대한민국 권역 내에 부동산 현황 알아볼 수 있다. 누구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산 10-4번지고요. 자, 이곳 일대 제가 등기부 등본 한번 띄워봤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덕풍동 산 10-4번지. 지목은 임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아래쪽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이 짓죠. 첫 번째, 등기 목적, 구분지상권 설정. 두 번째, 접수 및 등기 원일. 세 번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내용인데 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목적은 철도시설 소유, 범위는 평면적 범위 어쩌고 저쩌고 써 있고요. 해수면으로부터 몇 제곱미터 이러한 내용들이 써져 있고요. 존속기간, 철도시설 존속시까지, 즉 이 철도시설이 모두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땅의 권리자는 허락을 해달라. 내가 돈 일부러 줄 테니까 이 네 땅 아래쪽 내가 좀 쓸게 라는 내용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료금 얼마 받았죠? 2,221만 9,469원을 받았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여기서 지료가 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료란 지상권자가 토지 사용을 대가로 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지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4,585제곱미터 중 1,131제곱미터, 약
1369평 중에서 342평이 구분지상권 내에 들어가 있는 권역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료금이 2221만 9,469원이라고 하면 평당 지료액이 64,969원. 이 금액이 이 위쪽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상받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렇죠. 하남 풍산역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 빨간 색깔 점점점점점 보이실까요? 이 가운데에 덕풍동상 10-4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하고 있고요. 이 노란 색깔로 제가 철도축을 한번 그려봤어요. 요 라인으로 철도가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산자락을 갖고 있는 주인은 요 64,969원 평당 보상을 받았더라. 다음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24-8번지입니다. 위성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건축물 아래로 지하철이 들어가 있고요. 노란 색깔 선이 철도가 깔리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신장동 524-8번지 내용 중에 핵심만 읽어드립니다. 존속기간 언제까지죠? 철도시설 존치시까지, 즉 영원히 네 땅 아래 내가 철도를 만들 건데 지료금 얼마 준다? 2억 2,662만 9,370원을 줄 거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땅이 91.5평이에요. 그 중에서 65.6평에 해당되는 땅이 구분지상권에 들어가고 지료금으로 2억 2,662만 9,370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당 얼마 받았죠? 345만 4,716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거랑 지금 봤던 거랑 굉장히 금액이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덕풍동 산 10-4번지는 64,969원, 신장동 524-8번지는 345만 4,716원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지료를 적게 받은 곳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임야고 많이 받은 곳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라는 것. 대지 중에서도 상업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지목에 따라서 같은 땅이지만 철도가 깔린다면은 그 보상액은 천차만별이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죠.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00-6번지입니다.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철도길이 이렇게 깔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그라미 부분에 요 핑크 색깔 선이 이번 해당 물건지가 되겠고요. 등기부등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존속기간 나와져 있고요. 지료금액 나와져 있습니다. 이곳 일대는 평당 지료액 얼마 받았을까요? 159만 9,314원. 이것도 좀 달라요. 건축물이 들어가 있지만 다르다. 왜 다른가 봤더니 같은 대지더라도 일종 일반 주거지로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같은 대지라도 일종 일반 주거지라는 용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 보상액이 많이 다르더라. 다음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20번지입니다. 자, 이곳 일대 어떠한 건축물이 있냐면 바로 하남을 대표하는 하남시청이 위치를 해 있고요. 이 노란 색깔 동그라미 그 안쪽에 핑크 색깔 선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에 노란 색깔 선 이렇게 철도가 깔리고 있고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이렇습니다. 소유자는 현재 하남시고 지료 보상받은 내용을 하나도 확인할 수 없어요. 즉 지료금 0원이더라. 최근에 만들어진 하남 일대의 5호선 연장 구분지상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지목은 임야, 주거지, 상업지, 공공기관으로 구분을 접었고요. 이곳 일대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임야는 16만 9천원, 주거지는 180만 6천원, 상업지는 424만 4천원을 구성을 하고 있고 아주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머릿속에 인지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보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야가 64,966원,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이죠. 159만 9,314원,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345만 4,716원. 그래서 공시지가 대비 보상 비율이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계산을 넣어봤더니 보상 비율로서는 주거지가 탁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평가돼서 보상액이 나가더라라는 것도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게 되고요. 더불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다? 빵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개통한 소사원시선을 기준으로 했고요. 경기도 시흥시 마산동 산 29-3번지입니다. 이쪽 일대에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이러한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평당 지료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터무니없는 가격 약 446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요. 이것 또한 임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산 11-1번지입니다. 이 노란 색깔 동그라미 그 아래쪽으로 초록 색깔 선 이게 철도 라인이 되겠고요.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했더니 현재 소유자는 안산시, 즉 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료 부분이 확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무상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무상귀속 무엇일까요? 역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요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협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유재산 활용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그 부분을 무상귀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나란히라는데 나라철도 까는데 무슨 돈을 줘? 그냥 써!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다음 핵심 노선이죠. 우리나라 인구집중 유발시설 여의도 강남 송파를 모두 관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노선 뭐가 있죠? 바로 9호선입니다. 서쪽부터 동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1번지 국회의사당입니다. 이름도 국회의사당, 주소도 여의도동 1번지입니다. 이 노란 색깔 동그라미 안쪽에 있는 핑크 색깔 선이 국회의사당 부지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철도가 깔렸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역시나 나라 땅이기 때문에 지료는 없고요. 여기서 몇 가지 상식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976년 8월 12일 날 접수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소유자는 국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를 2016년 11월 17일 관리청 명칭 변경을 했고 국회 사무처의 성명 명칭을 국회라고 변경을 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소재지 지목 개별 공시지가 내용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공시지가 토지 가격만 무려 4조 7,460억 원 정도 엄청난 금액의 땅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심지어 보시는 바와 같이 상업지로 구성이 됐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가 국회의사당 면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최근에 이 국회를 옮긴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어요. 이 일대 공시지가만 4조 7천억 원짜리 땅이 만약에 민간업체에 팔려 나간다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삼성동에 개발되고 있는 GBC 타워 그 부지만큼이나 엄청난 임팩트를 때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국회에 옮겨진다. 어떤 기업이 먹어갈지 수요를 하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다음입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121번지 121번지입니다. 자, 이곳에는 당산중학교라는 곳이 위치를 해 있고요. 자, 요 노란색 동그라미 안쪽에 당산중학교 그 아래쪽에 9호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지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용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소유자는 서울시, 대표자는 교육감이라고 명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곳도 당연히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나라 땅이기 때문에 지료는 없고요. 존속기간 같죠? 사용 개시일로부터 도시철도 시설물 존속시까지 유지가 될 것이다. 지상권자는 누구다? 서울시다.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철도라는 교통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모든 지방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곳 아래로 역시 9호선 라인이 깔리죠. 요 핑크 색깔 선이 곧터 버스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 땅 아래 9호선과 7호선 두 개의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집원은 반포동 19-4번지입니다. 소유자는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주식회사, 등기원일은 1976년 3월 25일, 접수를 1983년 6월 27일 날 했습니다. 즉 예전에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시설물 아래로 철도가 들어갔다. 이곳 일대에 7호선과 9호선이 지나간다. 규모나 면적만큼이나 크게 세 가지로 지료를 받았어요. 3번이나 지료를 받게 됐습니다. 2000년에 한번 받았고요. 2005년, 2011년 총 3번에 걸쳐서 받았고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6,234평짜리 땅에 2000년도에 8억 8천, 2005년도에 33억 9천, 2011년도에 약 2억 원 정도를 받아서 토탈 44억 6,900, 58만 2,810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받았다는 것을 이 문서로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생 땅 한 평 없이 산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 서글픈 일일 수도 있겠다. 대한민국 100명 중 1명이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5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
이 54% 정도를 보유한 사람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토지의 가치가 3,000배 이상 상승됐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즉 몸으로 체험을 해봤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풀이하면 이렇죠. 부는 꾸준하게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되물림 될 것이고 이 부분을 막을 길은 없더라. 그러면 투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내 소중한 자산 어디에 던지는 게 가장 현명하다? 철도가 어디에 만들어지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을 때의 투자함이 옳더라. 부의 되물림, 언제까지 광만만 하고 핑계만 늘어놓고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오늘 하루 살기를 즐길 것인가? 100세 시대의 절대적인 필수 영역 어떤 거 있죠? 부동산 재테크인데 정확하게 알고 그 씨앗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미 어쩌면 내 미래의 윤택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을까라고 정고수 제안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